안녕하세요. 은니아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을 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별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저는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이 친구들은 보기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어서 기존 방식으로 에센셜 클래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세세한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열릴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들이 쫘라락 나와요. 거기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글꼴을 무조건 영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의 경우는 한글로,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사용하실 때 그 눈금자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선의 굵기라든지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가이드라인의 색상 값도 본인이 따로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색상을 이렇게 밝게 볼 건지 어둡게 볼 건지, 그리고 창들은 따로따로 띄울 건지 나 혼자서 넓게 차지할 건지 이런 것들도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시험을 보시는 동안에는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하게 작업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 80짜리로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윗스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열어놓으시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레이트.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제작을 할지 이렇게 안내선을 뽑아 놓게 되면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작업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생긴 캐릭터를 그릴 수 있게 범위를 잡아줬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 값들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색상 값들은 미리 좀 뽑아 놓으셔야 구분이 잘 되겠죠? 색상들이 미리 뽑혀져 있는 스와치 패널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일치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로 쓸 것들을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이라고 그룹 단추를 하나 만드시면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은 그닥 중요하진 않죠. OK 단추 누르시고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 스와치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색상 값들 넣을 수 있게 대화창이 뜰 거고요. 값이 지시된 대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추가된 색상에다가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반복하세요. 필요한 색상 값들을 모두 다 뽑아놨습니다.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엘립스 이용하셔서 몸통을 그리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몸통 만들어질 거고요.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과 바깥쪽에 선이 그려지는 색깔을 잘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색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짝대기 없습니다라고 넌 적용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색상 정확하게 들어간 것만 확인이 될 거고요. 반복적으로 필요한 오브젝트 계속 그려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일립스를 합체시키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해서 합체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숨어있던 친구를 불러내실 수도 있어요. 패스파인더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라고 합체가 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게 될 거고요. 목 부분을 좀 보드랍게 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부분을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 가능하시죠. CC 버전에서 추가된 건 이렇게 모서리 둥근 부분을 쭉 당기면 자동으로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위쪽에 꼭지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펜 툴 클릭해서 직접 그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릴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곡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곡선으로 가다가 다시 직선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면 요 중심점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꺾어지면서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지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점은 여기라고 클릭했고요. 곡선을 원한다면 클릭 드래그라고 했으니까 쭉 당겨 줄 겁니다. 핸들이 아래쪽으로 쭉 뻗어나오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잘 이루어지려면 그 펜툴의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 이루게 됩니다. 곡선이 필요하다면 클릭 드래그 다시 핸들을 꺾어줘야 된다면 중심점을 클릭해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 꼭지의 경우에는 순서를 맨 뒤로 빼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레인지라고 순서를 정렬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샌드 투 백이라고 맨 뒤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잎사귀도 그려주도록 하죠. 펜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직선, 드래그하면 곡선, 더 이상은 요 친구가 바깥쪽에 곡선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푹 하고 꺾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핸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잘라줄게요. 핸들의 중심점 콩 찍어서 잘라주겠고요. 눈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이용하셔서 눈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다른 도형들도 제작 가능한 아이들 쭉 쏟아져 나오죠. 일립스 툴 눌러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눈, 정원을 원하신다면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원이 그려지죠. 몸통 부분은 더 이상은 좀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잠깐 락을 걸어 두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락,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커다란 몸통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눈 부분을 몽땅 다 복사해서 넣도록 할게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이렇게 쌍둥이 복사가 될 거고요. 눈썹은 살짝 방향을 틀어주시면 되겠죠? 입술의 경우에는 요 반쪽만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네모지게 가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가려주시게 되면 두 친구를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빼기라고 하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만 남기게 되겠죠. 안쪽에 혀 부분은 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고 있고요. 도구 중에서 이레이저라고 하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형제들이 나올 거예요. 시저, 가위와 나이프, 칼이 있습니다. 나이프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술 부분을 쫙 잘라주시게 되면 혀 부분만 따로 분리가 돼요. 선택 도구로 혀 부분만 선택하셔서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몸통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선만 좀 남겨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지나가면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점은 필요가 없지요. 일부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점만요 라고 선택하셔서 지우게 되면 위쪽에 있는 선들은 그대로 남게 되니까요. 여기 지나가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을 거예요. 복사해서 쓸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잠갔던 거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Unlock All. 몸통 부분을 몽땅 잡아서 디바이더 나눠주시게 되면 분리가 될 거고요.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룹을 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언그룹 누르시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같은 가격으로 안쪽에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를 같은 간격으로 크게 작게 줄이는 옵셋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축소할 건지는 이렇게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오케이.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블러 브러쉬. 브러쉬의 두께 값을 보시고 너무 두껍다, 가늘다 싶으시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를 눌러보시면 브러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의 두께 값에 맞게 조정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바로 다리 부분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펜도구보다는 블러 브러쉬가 편할 것 같습니다. 신발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그려주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입니다. 곡선에서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려면 중심점을 콩 찍어서 끊어주셔라 라고 했었죠. 클릭해서 직선, 곡선으로 돌아오시려면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일부분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클릭하시게 되면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한쪽을 잘 만들었다면 복사해서 반대쪽은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울로 반사시켜주는 효과는 리플렉트라고 하는 도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짝꿍 나오죠.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적에 이렇게 몸통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다리의 정강이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준다고 하는군요. 중심점을 바꾸시려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점 이쯤입니다 라고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오브젝트들은 몽땅 다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팔뚝은 펜으로 그려볼까요? 클릭하셔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곡선을 원하시는 부분들 쭉쭉쭉 당겨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 복사하시고요. 방향 돌려서 반대쪽 팔 쓰시면 되겠네요. 아령을 그렸고요. 이 친구들 합체해 주는 게 좋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맨 뒤로 순서 정렬.
오브젝트가 다 제작이 됐으면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제작 편의를 위해서 활성화한 거니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클리어라고 해주시게 되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파일의 이름 주셨으니까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00에 80 똑같네요. 새로운 종이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100이고요. 하이트 80입니다.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제작을 하실 분들은 꼭 눈금자를 켜두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룰러스가 켜질 겁니다. 필요한 아이들을 그때그때 색상들 뽑아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건데요. 우선 위쪽에 있는 요 리본 모양의 브러쉬 작업을 할 거고요. 글자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색상 값들을 미리 뽑아놓는 게 좋다라고 했었었죠.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뉴 그룹이라고 해서 시험 보는 동안에만 임의로 만들어둘 거 하나 제작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색상 값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뉴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색상 값 추가되는 거 물어보지요. CMYK 값을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본과 글자에서 필요한 색상만 이렇게 먼저 필요한 거 뽑아놨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배너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리실 수 있을 건데요. 쭉 일직선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쉬프트 눌러주시면 브러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선택 도구 눌러서 얘는요 라고 선택을 해두시고요.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일 텐데 쭉 찾아봐도 내가 찾는 리본은 없군요. 왼쪽 구석에 있는 책꽂이 보이시나요? 책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창을 하나 띄우시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쭉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아래쪽에 화살표로 클릭하시면서 내가 찾는 리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배너 2번이라고 하는 살구색의 리본을 찾았습니다. 닫기 눌러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그 위쪽에다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글씨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글자들에 대해서는 글꼴과 크기, 정렬과 색깔 값까지 다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기프트 박스에 대해서는 에리얼의 볼드입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줬고요. 크기는 얼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네요.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결과값을 비교해 보시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찾으시면 되겠죠? 결과물 보시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글자가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자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글자가 아닌 패스 선으로 확장시켜 주게 되면 이제 글자가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잘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글자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환경으로 들어올 거고요. 다른 아이들이 흐리멍텅해진 거 보이시죠? 간섭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이 친구들을 칼로 자르겠습니다 라고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라이프 중간을 지나가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쭉 지나갈 때에
왼손으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잘릴 거예요. 다시 선택 도구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 위쪽만 살짝 걸리도록 잡아서 방향키 위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글자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독립된 공간에서 바깥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되돌아 나가겠다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ESC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탈출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 작업이 끝났네요.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다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향수병일까요? 자, 이 친구는 얼마만큼 필요한지 가이드라인에 뽑아두는 게 좋겠네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색상 값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먹은 거 보이시죠?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일단 색깔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이 활성화되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물감의 색깔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바꿔줄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CMYK 지정되어 있는 대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CMYK.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짙은 색과 중간에 하얀 색깔, 다시 짙은 색으로 색깔이 대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색상 값은 두 개만 줬지만 여기 가운데가 하얗게 빛나야 되니까 물감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통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라디언트가 제작이 됐으면 질질질 끌고 위쪽에 스와치 패널에다가 두시면 될 텐데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깔들 모여있는 동네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향수병의 뚜껑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육각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육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위쪽으로 요 친구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잡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야 되겠죠? 색상 값들을 다 분리해 줄 수 있도록 라인들로 구분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은 그대로 뒤집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선택을 하셔서 리플렉트 하시면 좋겠네요. 로테이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일 거고요. 전체 향수병 뚜껑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줄 거니까 Alt 눌러서 중심점을 바꿔주시면 좋겠죠. 기존에 있던 아이는 그대로 살려놔야 되니까 카피. 모두 다 선택해서 디바이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에서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더 나눠주시게 되면 조각조각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건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풀어주시면 따로따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쉬프트 눌러서 같은 색상끼리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래쪽으로 오목해지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 부분만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살짝살짝 당겨 주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은 선을 끊어 주시면 되겠죠. 라인 툴 이용하셔서 다시 또 분리를 해 줄게요. 아래쪽에 대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따로따로 수정을 해 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을 메꿔 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면 곡선이 필요 없을 때는 중심부를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꺾어질 거고요. 라인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이만큼은 싹둑싹둑 자르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순서를 정리할 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의 샌드 투 백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워낙에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죠. 쉬프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라고 하게 되면 맨 뒤로 가는 거고요. 쉬프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게 되면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가려면 쉬프트는 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게 되면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좀 활용하세요. 쇼핑백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도 따로 뽑을까요? 쇼핑백에 필요한 색상도 따로 뽑아야 되겠군요. 뒤쪽에 있는 뒷면, 옆면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할 겁니다. 색상 적용하시고 맨 뒤로 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메꿔줘야 될 부분은 펜 도구 이용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손잡이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부분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쫙 그려줄 거고요. 선을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두께값 줄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조절을 하시되 아래쪽에 있는 이 반원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6시 방향의 점을 클릭하시고 지우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만 남아요.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 이 안쪽에 뼈대만 남는 게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되겠죠.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앞쪽에 있는 밝은 손잡이도 그려줄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줄 거고요. 선을 두껍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면으로 인식이 되고요. 아래쪽은 이 부분을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빼주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에는 가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살짝 더 기다란 아이가 됐지요. 반짝이의 경우에는 도형을 효과를 줘서 모양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구겨줄 겁니다.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있을 거고요. 푸커 앤 블롯이라고 하는 친구 올록볼록이 효과를 줄 수 있을 텐데요. 프리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빼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립스틱의 경우에는 요 빗면이 하나 좀 더 필요하니까 있는 점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애드 앵커 포인터 하시게 되면 포인트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절 가능하겠죠. 곡선이 필요하다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살짝 곡선화 시켜주면 됩니다. 화장 브러쉬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색상 값이 필요하군요. 브러쉬가 갈수록 끝자락은 좀 얇아지고 있죠. 일부분만 선택하셔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하나하나 조절도 가능하고요. 스케일 툴 이용하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비율을 난 70%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찰값 보이시죠? 일부분만 선택하셔서 따로 스케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안쪽에 레디어스 값 생기는 거 보입니다. 조절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펙트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자를 주실 때는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그림자가 집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묶어 줄 거고요. 위쪽에 이펙트 주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가보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가 보일 거고요. 프리뷰가 커져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될 텐데요. 거리값이라든지 진하기를 여러분들께서 수정 가능하십니다. 스프링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지나가는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요. 커버처 툴이 있으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하시게 되면 더 쉽게 곡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려진 곡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 뜰 거고요. 여기 선에다가 얹을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글자가 얹어진 모양 확인되시죠? 문제에서 그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에이리얼의 볼드에 10이라고 했으니까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브러쉬 워터컬러 스트로크라고 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일단 브러쉬를 이용해서 쓱 지나가는 선을 그려 볼 거고요.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이라고 하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브러쉬 중에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찾았었는데요.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로 화살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티스틱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워터컬러 스트로크 3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색상값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선에 대한 색상값도 K에 60이라는 거 적용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빠진 효과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크기들 적당히 수정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로 준비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부터 먼저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윗스 폭은 120, 높이는 80. 눈금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 꺼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정하기 위해서 패턴의 한 모듈이 되는 이 친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을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 놓도록 하죠. 뉴 스와치 눌러서 색상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경우에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로테이션 툴로 돌려서 쓰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모든 개체들을 가운데다가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늘색의 베이스가 되는 친구는 이제 선택할 일이 없을 것 같죠?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서 움직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배치를 할 거니까요. 돌려가면서 배치하겠다라고 로테이트 툴 이용하시면 되겠죠. 중심점은 요 아래쪽에 있는 6시 방향 여길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거죠. 그렇다면 중심점 바꿀 수 있게 Alt 눌러서 콩 찍어주시게 되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돌리겠다. 프리뷰로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십시오. 방금 했었던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시려면 단축키 쓰시면 편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죠. 사이사이에 있는 4개의 꽃잎의 경우에는 지금 만든 친구들보다는 살짝 사이즈가 작아요. 로테이트 돌릴 겁니다. Alt 클릭 45도로 카피. 크기가 약간 줄어들어야 되니까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 Alt 클릭. 크기는 현재 보고 있는 것보다는 80%, 90%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패턴으로 등록해서 쓰기 위해서 잠가놓던 아이는 다시 풀겠습니다. Unlock All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친구들을 패턴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물 보시면 패턴이 일직선으로 가지런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패턴 등록하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겠네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에서 만들어 줄란다 메이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그 방향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넣겠습니다. 타일 타입을 브릭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대각선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살짝살짝 어긋나게 배치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패턴 등록을 꽃이라고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꽃이라고 줄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눌러주시게 되면 패턴 등록은 끝나게 됩니다.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사선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네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하겠습니다. 의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옷걸이에 옷이 걸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옷걸이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죠. 반쪽만 만들어서 반대로 뒤집어서 쓸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플렉트 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보일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쓸 거니까 카피해서 배치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모든 개체들을 한꺼번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칠 거고요. 반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을 그리셔서 아래쪽만 날려버리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 점만 지우시게 되면 반원만 남습니다. 선의 두께값은 스트로크에서 두께값을 살짝 주시고 면처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선을 면으로 바꿔줄 수 있죠. 한꺼번에 몽땅 다 얘도 유나이트 합치도록 할게요. 옷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옷을 그려주도록 하죠. 안쪽을 잘 그리셔서 반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리플렉트 툴을 써볼까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툴 보입니다. 중심점은 여기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줄 거니까 Alt 누르시고 여길 기준으로요 라고 중심점 바꿔줬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쪽 뒤집어진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카피. 두 친구는 합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두 개 선택하시고 유나이트 합쳐주시면 한 덩어리가 될 거고요. 허리나 밑단의 경우에는 펜 도구 이용해서 디바이드로 나눠주셔도 되고 나이프 이용해서 분리하셔도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칼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이만큼을 쌍뚝하고 잘라버릴게요. 선택 툴 이용해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이프 툴이 아니라 선들을 직접 그려주실 수도 있었죠.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쭉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선과 옷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룹을 풀어주시고 요 중간 부분만 따로 색깔이 이겁니다 라고 지정할 수도 있죠. 관리하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친구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깔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 정할 수가 있었죠? 색상이 동글동글하게 퍼지게 들어가는군요. 옵션을 레드열로 바꿔주세요. 두 개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가운데 맞춰주시고 합체하시게 되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안쪽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서브트랙 빼주시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보다는 옵셋 패스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줄게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선만 있을 거고요. 선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여기 구멍 뚫린 친구까지도 같이 제가 돼버렸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필요 없는 아이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그 선의 모양은 점선으로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스트로크 패널을 보시게 되면 두께값 이렇게 보입니다. 옵션을 좀 더 보여주세요 라고 쇼 옵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안쪽에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간격이 좀 너무 넓어 보이죠? 값을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로 점선이 생기기를 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바꿔주세요. 길이가 조금 길고 간격이 조금 작으니까 길이는 3, 그리고 간격은 2라고 대시와 갭의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고리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편하겠네요. 브러쉬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니 선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브러쉬로 가시게 되면 두께값이 있는 브러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베이직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펜툴로 그린 것처럼 얇아집니다. 이 친구의 두께값은 2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가게 크기를 가이드라인으로 뽑았고요. 필요한 색상들도 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에다가 더하기. 점포에 배경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패턴을 바로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다만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크기를 스케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 중심점에 불만은 없고요. 여기에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값을 조절하시면 될 텐데
프리뷰로 보니까 이렇게 패턴뿐만 아니라 도형도 같이 줄어들고 있네요.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시면 패턴만 줄어드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적당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하실 적에 사방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면 따로 선택하셔서 클릭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따로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문에 있는 선의 경우에는 선의 라인이 길었다, 짧았다 합니다. 일정하지가 않고 길고 짧고가 반복된다면 대시라인에서 좀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까 썼던 아이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요거 하나는 길게 갈 거니까 5라고 짧게 쉴 겁니다. 2. 하지만 다시 짧게 갈 거죠. 2. 다시 한번 짧게 쉴 겁니다. 2라고 해주시게 되면 길게 갔다 짧게 갔다 반복하게 될 거예요. 만들어진 모양은 보시고 각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질 건지를 각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문에서 요 지나가는 격자들은 따로 만들어서 합체를 할 거고요. 하늘색 문에서 요 격자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지붕 부분의 경우에는 11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DDDD 눌러서 개수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들을 모두 다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줄 거고요. 절반을 나누시게 되면 요만큼이라고 기준선 하나 만들어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디피되어 있는 옷은 복사해서 얹으시면 될 텐데 제일 먼저 그렸기 때문에 밑에 자꾸 깔리네요. 순서를 맨 앞으로 빼시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반복하려면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배치가 되죠. 그룹을 좀 풀어 볼게요. 언그룹이라고 풀어서 옷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유리로 반사돼서 비치는 부분은 오퍼시티도 있다고 하는군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반사되는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오퍼시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누르게 되면 얘입니다 라고 선택이 될 거고요. 위쪽에 옵션 창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가 100%예요 라고 되어 있는 거 50%로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뒤쪽이 살짝 비치죠. 옷가게 지붕에 있는 요 꽃들의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친구들 패턴으로 정의했던 그 아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하시고요. 한꺼번에 합체할게요. 유나이트 합체 색상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색상값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할까요? 셀렉션 툴 누르셔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요라고 쉬프트 선택하시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사이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주세요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트가 있을 거예요. 일정하게 주셨다면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그룹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배치가 다 끝났고요. 저장하기 전에는 가이드라인들을 없애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가이드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한다.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GTQ 안에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까지 2022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브젝트들을 제작하실 때에 펜도구만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브러쉬라든지 연필 툴 이용해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제작을 해보시고 다음번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